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신 정권의 성립과 안정기였던 최씨 정권, 그리고 최씨 정권의 특징들, 그리고 무신 정권 시기의 하층민의,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몽골의 침략과 결국 우리가 몽골에게 이제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가면서 몽골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고, 그로 인한 원 간섭기에 관한 내용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와 몽골의 접촉이 있는데요. 몽골이 12세기까지는 여진족, 금나라가 세다 그랬죠. 근데 13세기 초 걸출한 최강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징기스칸인데요. 몽골족, 모든 몽골족들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대하면서, 즉 중앙아시아, 그리고 만주, 그리고 중원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거의 다 노려보고 장악한 그런 세계 최강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몽골, 고려와 몽골의 첫 접촉은 고려와 몽골이 연합해서 거란, 이 거란족 여러 나라의 잔당들이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자 얘네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른바 강동성 전투, 자, 지도를 간략하게 그리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요 지점에 있으면 거란족 애들이 이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몽골이 여기 있었고, 자, 고려가 여기 있는데 요 나라 애들, 즉 거란족이죠. 얘네들을 쫓아보니 얘네들이 만만한 게 우리였나 봐.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자 우리도 당연히 방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연합해서 우리 얘네 없애자라고 하는 강동성 전투를 계기로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강동성 전투 때도 너네 고려, 우리 몽골이 너네 고려를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니네 당장 우리한테 밑으로 기어 들어오고 선물 항상 내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를 빨대로 꽂아서 쪽쪽 삥 뜯어가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저고요라는 애가 우리 고려 왕한테도 무리하게 굴고 완전 개차반처럼 놀고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을 당해요. 누가 죽였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인데 우리 쪽은 아니겠죠. 왜? 우리는 사신을 죽여봤자 우리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분명히 여진족의 뭐 잔당이거나 아니면 거란족의 장단, 뭐 어찌 됐건 우리가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는데, 몽골 애들은 니네 고래에 갔다가 죽었으니까 니네가 죽인 거와 마찬가지야. 니네 이렇게 나왔지? 난 이제 니네랑 안 놀아. 우리 바로 전쟁이야. 라고 하면서 침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231년에 전쟁을 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조금 작긴 하지만, 몽골의 1대1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몽골은 동시다발적으로 아까도 말했죠. 중앙아시아, 그리고 만주, 그리고 중원, 중국,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전방위로 다 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랑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우리 고려는 당연히 몽골과 1대1로 싸웠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몽황제의 특징이 뭐냐? 지형지물, 우리나라 산과 강, 바다가 많죠. 지형지물 이용 및 남녀노소 항전이에요. 남녀노소 항전. 즉, 3.1운동 때처럼 다 목숨 걸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몽항쟁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31년부터 이제 전쟁 총 9차례나 쳐들어오게 되고 30년이 넘게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쉽게 말하면 대몽항쟁 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몽항쟁 이유라고 쓸게요. 대몽항쟁 이유. 자, 뭐냐면은, 하나는 요 나라와 금나라는, 즉 요 금과는 사대적인 측면이 강했단 말이에요. 사대적인 측면. 누구랑? 요나 금나라는. 근데 몽골은 고려를 복속시키는 거야. 고려 복속. 그래서 자주성이 상실되는, 자주성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무신 정권의 반대. 무신 정권의 반대였다. 즉, 몽골의 명분은 뭐냐? 너네 무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우리 몽골이 다시 왕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쳐들어오면서, 무신 정권 입장에서 몽골이 쳐들어가지고 개박살 나면 이거 완전 우리 정권이, 최씨 정권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목숨 걸고 저 몽골 애들을 때려잡읍시다. 라고 선전하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침입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귀주성. 우리 그 강감천에 귀주 대첩이 있었던 그 귀주성에서 박서와 김경손이라는 장군이 목숨 걸고 막아내서 격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정도 몽골 말했죠. 중국이나 다른데, 선생님이 저번에 대거란전 할 때 말했듯이 모든 유목민족은 우리가 타켓이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나라는 일종의 물자 삥 뜯는 곳, 그냥 후방 안정화,
후방 안정화 및 중원 대륙 정벌에 필요한 물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건데 우리나라에 발이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귀주성에서 너무 묶여 있으니 화해를 성립하고 바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고려에서는 이제 최후 정권이 대두를 했었는데 이거 있어 보니 안 되겠거든. 왜? 쟤네 기병대인데 최강의 탱크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메시가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국토가 다 초토화 되거든. 쟤네 기병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기병이 약한 곳은 어딜까? 아, 물이지. 그러면 배를 못 만드니까 섬에 있으면 되겠네라고 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해요. 왜? 개경에 있으면 초토화되니까 강화로 가면 얘네들이 배도 만들 수가 없는데 물도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즉 존버하면 되겠다. 라면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몽골 애들은 또 한 번 압박을 줘요. 야, 대화하기로 했으면 왜 대화하면 되지? 왜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살리타라는 사람이 총대장이 돼서 오는데 지금 용인, 에버랜드 있는 곳 있죠. 그곳이 옛날에는 바로 처인성이었어요. 처인성에서 스님이었던 금강스님이라고 불리던 김윤후라는 사람이 활약을 해서 살리타를 그냥 사살합니다. 그냥 노려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쏘다 보니 유탄이라고도 그러죠. 그냥 날아오는 화살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살리타가 죽게 돼요. 몽골 애들의 특징은 총대장이 죽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우리 같으면 대장이 죽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대장이 되어서 싸우잖아.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 독립운동 때도 그렇고. 근데 몽골 애들의 특징, 유목민들의 특징은 총대장이 죽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야.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돌아갔는데 또 한 번의 전투가 또 어디서 났냐. 여기 처인성에서 살리타 사살이라고 돼 있죠. 처인성. 그리고 용인. 죄송합니다. 요 충주에서도 노비들의 항전입니다. 충주에서도 노비들이 천민들이 활약을 해서 몽골군을 격퇴를 해요. 봐요. 몽골군은 살리타라는 애가 죽어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관리들이 도망갔어도 백성들이 주도가 돼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와 몽골의 차이였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돌아갔다가 3차 때는 이제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런 말 들어봤나요 혹시? 그것처럼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잖아.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무식한 몽골 애들이 돌아갈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격퇴에 희망을 하는데 한마디로 최씨 정권이 결집력을 응축하기 위해서 한 시도예요. 물론 훌륭한 문화재를 만들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결합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최씨 정권이라는 그 우리가 리더할 테니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집력을 모은 것이다. 그러면서 1259년 강화 성립 때까지 30년 동안 쭉 전쟁한다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 대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처럼 1, 2년 뒤 아닌데도 엄청 힘들잖아. 근데 30년 동안 전쟁하니까 전쟁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었고 문화재도 소실했다. 그래서 살리타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박서, 김경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정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엔 최씨 정권이 붕괴를 해요. 왜?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이 자꾸 많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은 근데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신의 견제 그리고 몽골의 압박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국 무신 정권이 모두 붕괴를 하고 몽골과 고려 원종의 강화를 추진합니다. 몽골 애들은 깔끔했어요. 야, 너네 당장 그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와. 그러면 우리 협상 시작한다. 라고 해서 원종도 무신 정권의 그 서슬퍼런 권력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로 조건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다 순조롭게 끝나나 했더니 나 그 협상 반댈세 라고 했던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 맞습니다. 바로 요 삼별초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고려 정부의 개경으로 돌아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면서 4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싸우는데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로 가는 곳이 바로 진도 땅끝마을 있죠. 그 해남 옆에 있는 진돗개로 유명한 그 진도. 그리고 진도에서도 실패하자 제주도.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항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면서 반몽 정권을 세워요. 우리는 저 고려 정부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서남해, 서해와 남해 일대의 그 고려 정부의 그 세금선, 세금배들을 다 강탈하면서 지냈는데 도저히 몽골도 깔짝대는 게 짜증났고 고려 입장에서도 우리가 진짜 정부인데 저 반란군 애들이 정부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원나라의 이제 내정 간섭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려 후기에 왕위 계보만 선생님이 따로 추지를 했는데, 자, 몽골을 등에 업고 무신 정권을 종식시킨 원종은 자신의 아들을 몽골 쿠빌라이 칸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고려의 왕들은 다 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자, 왜 충자를 이렇게 붙였을까요? 맞습니다. 몽골 왕실에 충성하라라는 뜻으로 다 충이라고 불리는 왕호를 붙여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몽골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간섭 받으니까 엄청나게 진짜 짜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인적, 인간과 물적 재물들을 수탈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바뀐 게 뭐냐? 예법과 용어가 격화됐어요. 원래 우리 고려는 해동천하 내제외왕천하 체제라 그랬죠. 황제국 체제인데 이제는 제후국 체제야. 즉 원나라의 따까리가 됐으니까 너네 이제 황제국 스타일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부마, 부마라는 게 사위, 즉 장인어른과 사위 요 개념으로 부마국으로서 그나마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어요. 이게 나름 중요한 건데 몽골은 일절 이렇게 제후국을 유지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메뚜기 떼처럼 초토화시키거나 몽골의 직할지로 만들거나 했는데 고려만큼은 나름 이 원종이 나름 딜을 잘했나 봐.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충렬왕도 이러다 보니까 좋아 너희 우리 부하국이지만 그래도 사위국으로 인정해줄게라면서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를 했다. 그리고 황제에서 왕으로 폐하에서 전하로 칭호, 호칭이 격화되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충렬, 충선, 충속, 충해, 충목, 충정왕 등 6명의 국왕들이 몽골에 충성하라라는 뜻으로 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리고 고려의 차기 국왕 후계자를 영경에 인질로 머물게 한 거예요. 왜? 왕이 똑바로 안 하는, 지금의 왕이 똑바로 안 하면 그 왕의 아들, 차기 계승자를 몽골식으로 세뇌시키고 교육시켜서 뭔가 우리 고려에 간섭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관제가 격화됐다는 거예요. 이성육부. 선생님, 무신정권 때 이성부 무너졌다면서요. 맞죠? 무너졌는데 다시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는 이성육부로 만들었는데 이성육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거 황제국 시스템인데 네가 뭔데 황제국 시스템을 하느냐? 난 인정할 수 없다. 너네 격화시켜라 라고 해서 일부 사사로 바꾸는데 자, 옆에 선생님이 도표를 갖다 놨죠. 원래 우리 시스템 2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없애고 첨입으로 그리고 2부 인사라 그랬죠. 외교, 교육. 근데 이거 합쳐서 전리사, 호부, 재정, 병부, 국방, 형부, 법률, 그리고 공부, 건축인데 자, 재정을 판도사, 국방, 병부를 군부사, 형부. 왜? 몽골 애들 유목민이니까 건설, 도로 건설, 뭐 건축 만들 게 없겠죠. 그래서 공부는 폐지, 그리고 법률은 전법사, 그리고 중추원, 군사 기밀 이런 거는 밀직사, 그리고 도병마사 우리 배웠죠. 도평의사사. 그리고 하나 여기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어사대, 우리 감찰기구 있었잖아. 이 어사대를 말 그대로 감찰사라는 관직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육부를 한 개 부서와 4개의 사로 만들면서 일부 사사 체제로 바꿨다라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이제 뺏기게 되는데요. 선생님, 제후국으로서 지위 인정해줬다면서요. 맞아요. 제후국으로 지위는 인정해줬지만 원나라, 즉 몽골이 이제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으뜸 원자로 쿠빌라이 칸 때. 그래서 원나라에서 직접 통치를 하겠다고 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서경의 동령부. 그리고 화주 지역, 지금의 그 원산 지역인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 이렇게 세 군데는 우리 원나라 몽골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동령부는 결국 충렬왕 때 돌려받고요.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힘으로써 침탈해서 우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은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동행성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쌍성 총관부랑 자, 먼저 보면 내정 간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까 방금 말했던 정동행성을 설치를 해요.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을 공격하러 가면서 그냥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그 관리 기구로서 만들었는데 일본과의 공격이 다 실패하면서 원나라에서 고려 내정 간섭 기구로 활용해요. 이게 바로 왕권 약화를 만들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였다. 그리고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내정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루가치, 이른바 감독관이라는 몽골 관리를 파견해서 끊임없이 우리 고려를 간섭하고 견제하고 감시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물적, 아까 인간, 그리고 물적, 재물을 수탈한 게 심하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챙겨가고 뺏어가는 게 누구냐면 바로 다루가치의 업무예요. 자, 그래서 인적이란 건 뭐냐? 공녀입니다. 몽골 원나라 황제에게 일하게 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치면 궁녀.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은 생각해봐. 귀한 집 딸을 멀리 저 유목민 오랑캐한테 보내기 싫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좋은 풍습이 시작돼요. 즉 7살 때부터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관, 이제 황제에서 뒤처리해주는 애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요구한 게 일적 수탈. 그리고 물적으로는 뭐냐? 우리나라 인삼 유명하죠. 잣, 매, 이런 우리나라만의 특산물들을 다 뺏어가고 인간도 뺏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루가치가 주로 우리나라에 와서 깽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 문화교류도 있었는데 항상 전쟁을 하더라도 교류라는 건 유지를 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도 교류는 다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몽골에서 전달해온 문화를 몽골풍, 몽골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달된 게 고려양이라고 해서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결혼할 때 사촌들이나 뭐 누나 결혼할 때 보면 전통 결혼의 그 여자들 곤지곤지, 연지곤지라고 찍죠. 한복 입고 여자들 보래. 그게 바로 몽골 스타일이었고요. 고려, 그리고 또 소주, 대표적으로 연지곤지, 그리고 소주 같은 게 몽골에서 전달해 왔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전해진 게 뭐냐면 쌈, 우리 쌍추 쌈 싸먹다 그러죠. 그리고 떡,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족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무신 정권기 초창기에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삼국 분립 의식이 강하다 그랬죠. 근데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대몽항쟁을 하고 원나라 간섭에 대해 반발하면서 우리 민족의 중심은 어딜까? 우리의 기원, 우리 민족의 출발점은 어딜까? 쭉 찾아가 봤더니 바로 당군, 고조선, 당군 중심의 역사 의식이 통합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고조선, 당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고려기 문화 파트 할 때 역사서에도 고조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도 원나라의 똥꼬를 빠는, 즉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나타나는데, 자, 얘네들 한마디로 친원세력 원나라를 빨아주는 애들이야. 그 중에서도 기시일족이 유명한데, 기황후라는, 예전에 하지원이 드라마했던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기시일족이 자신의 여동생을 원나라 황제 황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황제, 원나라 황후라는 그 백을 믿고 졸라게 깝쳤겠죠. 그러면서 이런 기시일족뿐만 아니라 몽골 원나라 세력에 딱 붙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했다. 그래서 얘네들의 횡포는 뭐냐면 지네가 시험 봐서 관리가 되면 되는데 시험 안 봐. 왜? 띨빵하거든. 그래서 주로 음서, 낙하산 제도라 그랬죠.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직,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도평의사사, 도병마사의 개편이라 그랬죠.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면서 모든 국정을 총괄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통해서 농장, 파운데이션을 확대를 해요. 즉,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근데 세금 안 내. 왜? 나 돈 많은데 세금 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 다 그냥 차명, 이른바 내 땅이면서도 내 땅 아닌 척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나 힘센 권문세종인데 개기는 거야? 나 세금 안 내. 이런 식으로 대놓고도 농장을 확대하면서 세금까지도 안 냈다. 그러면서 통치 질서가 붕괴되고 재정과 국역 기반이 약화되고 이른바 개판인 거예요. 권문세족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국왕들, 아까 충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왕인 요 충렬왕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원나라의 과도한 내정 간섭 방지를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병마사를 도당으로 개편을 하면서 이거 원나라에서 좀 작정이 좀 해라. 우리 흔히 하는 반어법 외교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어법 외교, 이게 뭐냐면
실제는 하기 싫으면서 대놓고 막 좋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줘서 상대방이 그만두게 만드는 이런 식의 외교를 통해서 나름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개혁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게 뭐냐? 토지와, 자, 선생님 다시 써볼게요. 전민 변정 도감, 토지와 백성을 조사하고 감시해서 다시 원래 신분으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이다. 토지와 백성들을 원래 자신의 위치로 조사하고 확인해서 보내는, 그게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인데,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농장을 혁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전민변정 도감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충렬왕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누구냐? 충선왕인데, 우리 요즘 다문화 가족들 많죠? 이 충선왕이 바로 딱 그래요. 왜? 한국사에서 최초의 혼혈왕이야. 즉, 아빠는 충렬왕인데 엄마가 쿠빌라이의 딸이거든. 그래서 쿠빌라이 외손자인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몽골에서도 힘이 셌고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왕이니까 힘이 셌는데, 문제는 이런 관리들의 인사, 권문세족이 깽판 치니까 말이 많았겠죠. 이런 것들과 그리고 권문세족의 농장 문제 등의 폐단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생각해봐.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는 거를 누군가 뺏으려고 하면 짜증나겠죠. 열받고. 그것처럼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니 권문세족이 원나라한테 SOS를 친 거야. 아, 원나라 황제시여, 이 우리 고려의 충선왕이 자꾸 당신의 말을 어기고 자꾸 과도하게 우리 원나라랑 친하다고 자꾸 우리 때립니다. 얘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꼰지르는 거야. 그런 식의 원나라의 간섭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왕이 뭔가 하려고 하면 개혁을 뒷받침할 신진 세력, 왕의 개혁 정책을 지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왕은 뛰어나고 똑똑했으나 왕의 개혁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충선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충수광과 충무광들도 앞에 선대 왕들처럼 전민변정 사업, 그리고 불법적인 토지 수탈,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왜? 이 두 가지 이유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전민변정도감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고려의 마지막 라이징 스타 공민왕 때도 또 나오는데, 공민왕 때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바로 요 충렬왕 때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토지와 백성을 확인해서 원래 위치대로 보내겠다라는 그 목적성은 원간섭기 충렬왕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원나라의 대몽항쟁, 즉 원나라에 맞서서 싸우는 전투와 그리고 원간섭기, 어떻게 우리나라에 간섭을 했는지까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원간섭기의 모든 문제점과 폐단을 한꺼번에 쇄신하고 고려를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결국 공민왕의 개혁정치도 실패하여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